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면 그냥 그거는 시장을 압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엄 사태 때 강력한 대통령 위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상한가가 하루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20-30개씩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되면 그거 진짜 강한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한가가 한 2개 정도 나오잖아요. 특정 테마에서. 그러면 진짜 그 테마를 센 거예요. 상한가가 1개 나오고 나머지가 20%가 그래도 한 서너 개 나온다. 이래도 좀 센 테마입니다. 혹은 이번 조선같이 막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한다. 그리고 등락률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강한지 광기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한가 개수로도 체크를 했고 등락률 개수 고점을 찍은 게 20%를 찍은 게 몇 개 있나 이런 걸로 저는 좀 체크를 좀 많이 한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도요.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좀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빨리 예측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오늘 주도 테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뭔가 장이 안 좋다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할 때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우선은 자 첫 번째 일단 지수가 역배열로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선물지수 근데 코스닥 지수 요 두 개는 제가 열어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하방으로 번지 점프를 하는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우선은 진짜 햇지주가 테마를 이루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면 일단 돈을 아끼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장 한 대략 9시 30분에서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섹터에서 20% 이상 되는 게 한 2개 정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날은 테마가 거의 실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종. 그리고 정말 장이 안 좋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날 있죠. 그럴 때는 그 20% 근처에 오는 게 한 2종목씩은 있어야 좋아요. 관련 테마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좀 신이 나고 그런 날에 수익이 좀 아무래도 좀 잘 나거든요. 테마가 없는 날은 저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재료가 달린 종목들 중에서 제 기준에 들어오면 또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제 매매 관점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어떤 타점을 잡는다 그런 거는 둘째 문제 우선 종목 선정이죠. 종목 선정. 아 오늘 이런 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대장들을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 게 우선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나서 아 이럴 때는 돌파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눌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죠. 주식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연도요. 안 좋은 연도는 너무 지금 오래돼가지고 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주식을 16년 차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 시절에 뭐 깡통 쳤을 때가 제일 안 좋지 않았을까요? 마이너스가 돼버려가지고 그때는 말 그대로 제가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시장이 도와줘서 벌었다가 다시 결국은 계좌 관리도 안 되고 비중 조절도 안 되고 뭐 심리적인 것도 불안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너무 힘들었었고 지금은 사실 너무 아련한 기억입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코스닥 거래대금이 진짜 하루에 뭐 2조 이렇게 됐어요. 2조 진짜 많이 터지면 3조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올해 7월달 8월달에는 여러분들 뭐 코스피 같은 거 20조 그냥 막 터지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당시랑 비교를 하자면요.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막 2조 터졌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다르고 현금 뭐 화폐의 가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매매가 또 어디가 어렵냐면은 요즘에는 너무 여러분들 다 상향 평준화가 되셔가지고 실력들이 그때보다 오히려 돈 벌기가 여러분들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개인들이 똑똑해지고 매매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게을리 하셔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타기 물타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자 그 다음으로 2025년 기준으로 뭐 제가 매매하기 좀 좋았던 날을 꼽자면은 저는 올 초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도 괜찮았고 올해 6월달 정도 괜찮았고 대형주 장세 그리고 올 초에는 로봇 장세 로봇 광기가 좀 나왔던 장세 그때는 뭐 매매하기가 정말 좋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달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뚜렷한 테마가 강하게 풀었을 때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아마 돈을 좀 그래도 벌기 수월한 적어도 잃지 않는 달이 아마 되셨을 건데 그런 명확한 테마가 없는 달에는 어김없이 매매를 하기가 모든 트레이더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조선주가 갑자기 센데 로봇주로 뭐 갈아타는 게 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로봇이 아침에 주도주였어요. 근데 로봇이 잠깐 잠잠한 틈을 타서 갑자기 조선이 또 치고 와요. 조선이 가는 척 했는데 결국은 로봇이 또 다시 잠깐 눌린 구간을 극복하고 다시 또 급등하는 바람에 또 조선을 이길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방식을 선호한다 이건 없고 다만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뒤집혔다. 로봇 테마에서 조선을 완전히 넘어갔다 이거는. 그러면 조선을 매매합니다. 저는 갈아타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일로 갈아타버립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인 것 같아요. 실력. 그거는 경험에서 당연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타고난 어떤 눈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매매 타점이 궁금하다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카페에도 제가 이제 가끔씩 좀 더 이렇게 매매일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이 한 3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으로 제가 이게 매매일지를 올리는 걸 이제 보시고는 이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걸 좀 신기하게 생각하긴 하더라고. 예를 들면 제가 9시 뭐 9분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 9시 11분 돼서 또 2분 뒤에 뭔 종목이 나와요. 제 기준에 들어와요. 그럼 저는 또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1, 2분 뒤에 또 많이 나오면 저는 한 4, 5개까지는 이렇게 매수를 다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 4, 5개까지 나오지도 않지만 한 개는 계속 파동을 끌고 가고 한 개는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또 5장에 또 뭐 나오면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3개 정도는 계속 롤링이 이렇게 좀 됐었거든요. 저는 남들도 다 그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근데 이걸 생각보다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게 멀티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종목에 이 모든 신경을 쏟기도 벅차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남들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예시를 든 게 스타크래프트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임을 할 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게임을 처음 할 때는 뭐 단축키도 여러분들 좀 부자연스럽고 속도도 느리고 마우스 컨트롤도 좀 안 좋고 이런데 10년 해보세요. 스타크래프트 손 겁나 빠릅니다. 손에 안 보입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단기 매매에도 물론 게임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손놀림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잡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본인이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나중에는 빠르게 멀티타스킹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저점을 정확히 기계적으로 어디 탁 건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테마가 그날 대장주가 너무 세다 혹은 상한가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특정 테마에서. 그랬을 때 이 테마는 시장의 중심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나서 그러면 생각보다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대충 요즘에 딱 그냥 그건 약간 감도 들어가긴 물론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요 전저점에 무조건 오면 사야지 눌림인데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기서 눌림을 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자면, 저 때는 저 정도에서 사는 게 그래도 맞았구나라고 그냥 그 시장하고 계속 자기의 관점을 같이 넣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신기하리만큼 제가 이것도 왜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진짜 이게 가르치다 보면 주위의 동생들, 지인들조차도요. 근데 이걸 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서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말을 할 때 대화가 돼요. 이제 대화가 통하고 이러이러해서 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납득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또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이 타점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눌림을 사고 어떤 경우에 돌파를 사고, 우선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는 2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내가 사는 구간이 낮은 구간일 경우, 오늘 분봉상에서 뭐 5% 혹은 대략 15% 이내에서 뭔가 타점이 주어졌을 때 낮은 구간에서 돌파를 선호 좀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일봉자리가 신고가일 때 깨끗할 경우에도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림보다요. 깨끗한 신고가일 때도 돌파 매매를 많이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긴 시간 돌파했죠. 이거는 돌파 매매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요 정도만 돌파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있죠. 뭔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일봉상 앞에 윗꼬리가 있다. 이랬을 때는 그리고 시장에서 완벽한 주도 테마가 아니다. 이럴 때는 또 눌림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렇게만 뭐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서 그날 움직이는 섹터의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 못하거든요.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갑자기 체인지가 된다. 그때는 눌림을 안 주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되고요. 테마가 대장주, 부대장주가 막 새로운 뉴스를 트리거로 인해가지고 쫙 올라갈 때는 그때도 그냥 바로 사야 돼요. 그거 눌리면 안 줍니다. 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메모하면서 이럴 때는 돌파를 한다, 이럴 때는 눌림을 한다. 그렇게 한번 저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메모를 해서 데이터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게 데이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낮은 구간, 일봉이 깨끗한 구간, 그 다음에 긴 시간으로 어떤 눌림을 준 이후에 돌파하는 구간, 그럴 때는 또 돌파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외의 구간들에 대해서는 눌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으로 여러분들이 연패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 내내 뭐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예를 들면 손실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돈을 빼고 줄이고 아무리 해도 뭔가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위축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예전에요. 자,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3, 4일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는 빼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만 1억을 들고 매매를 했으면 1억은 똑같이 넣어둬요. 대신에 1억으로 원래는 뭐 종목당 뭐 5천만 원씩 많이 들어갔다 칩시다. 예전에요. 10년 전에 5천만 원씩 들어갔다 치면은 제가 연패를 이제 많이 했을 때는 한 절반 비중 2, 3천 정도를 갖다가 아침에 매매를 해서 한 10만 원이라도 플러스가 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매매를 꺼버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뭐 월, 화, 수, 목, 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0만 원, 화요일 날에 마이너스 500만 원, 수요일 날에 마이너스 150만 원. 그럼 이 정도 손실 났잖아요. 이러면은 목요일까지는 한번 도전했는데 요때도 많이 손실 났다 칩시다. 마이너스일 때는 뭐 50만 원 이렇게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리적으로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이라도 플러스가 나면 그냥 거기서 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말 심리가 평온해지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수익이 좀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매매가 잘 돼요. 좀 마법같이. 그래서 요렇게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근데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지인들한테도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실행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한 대략 1시간 정도에 찍은 것 같은데 요거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불개미라는 사람의 계좌가 우상향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요거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손절. 저 손절 정말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매매의 저는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근간.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죠. 손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해봐도 손절이 안 되고 때로는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뭐 7%, 마이너스 10% 이렇게 손실이 나고 물타기 했다가 보름 동안에 매매했던 거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매매 관점을 갖다가 매일 올리잖아요. 한결같이 정말 손절이 좀 짧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정말 중요하다. 비중이 정말 주식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거는 이미 저는 뼛속 깊이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키움 실전 투자 대회 있잖아요. 816%지만 실제 계좌는 1억 갖고 10억이 넘었으니까 1000%를 한 달 동안 세운 건데 그때 손절을 제가 겁나 잘했다니까요, 정말. 그때 보시면 강약 조절도 그 몸에 익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50억을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들. 50억을. 이게 이제 미수로 치면은 스펙트럼 미술에서 5배가 써집니다, 5배가. 예를 들면은 10억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50억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나요? 그때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에 한 4, 50억 정도를,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제 원금도 이제 1억이 있는 데다가 돈이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막 7, 8억 있으면 4, 50억 그냥 들어가지는 거니까 그만큼 강약조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였고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었고 일봉도 신고가 중이었고 햄버거도 됐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만족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매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4, 50억을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거죠. 이미 1등 확정이지만 이 50억 들어갔다 여러분 손절 크게 하면 그냥 1등 그냥 뺏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는 그 신념대로 그냥 간 겁니다. 지키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원칙대로 그냥 간 것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손절을 좀 잘할까 저처럼 저한테 조금이라도 배우신다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본인 걸로 좀 체화를 시키셔가지고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과 비중 조절 요 두 개로 여러분들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가 정말 핵심이고 나머지 여러분들 뭐 타점을 눌리면서 어디 잡고 어디 돌파를 잡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종목 선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시면. 근데 결국은 모든 것들은 이 손절과 비중에서 저하고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나머지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이 활활 붙기를 누구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